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첫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저의 부동산 첫 투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었습니다. 2021년 1월에 제가 분양을 받았고, 그 당시의 투자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1년 정도 지났던 시점이었고요. 2020년 코로나 직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하락 그리고 상승이 일어나면서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는 가장 큰 폭의 갭을 겪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용돈 수준의 자금으로 저도 주식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익은 봤는데, 원금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걸로 뭐 제 인생이 변한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열기도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알고 투자를 했던, 때가 돼서 집을 샀던 2014년 그리고 2018년 사이에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집값 상승을 경험하면서 재산이 증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사회로 치면 대리급이었어요. 근데 과장에서 차장급 선배들 중에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함과 함께 아파트를 매매했던 분들의 얼굴은 늘 미소가 가득했고, 그렇지 못했던 선배들, 월세 혹은 전세로 살고 있었던 선배들의 표정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가파른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동산의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들어간 주식 상승장에서도 큰 재미를 못 보면서 누군가는 활짝 웃지만 누군가의 표정은 계속 어두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9시에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이 회사가 지금 여의도 증권가인지 헷갈릴 정도로 직원들이 다들 펀드 매니저의 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시에서 10시까지는 모두가 자리에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그 열기가 너무 뜨겁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상장을 했고, 그것 때문에 또 공무주 청약 열풍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까지, 완전 뭐 이거는 회사고 나발이고, 지금이 우리가 용의 심장을 갖고 올인을 해야 이 망할 놈의 직장인 노예 인생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모두의 희망 그리고 염원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20, 30대가 완전 광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금리로 대출까지 끌어와서 개미의 역사상 최대의 영끌 비투를 이어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2021년 1월에 제가 지하철 출근길에서 청약 광고를 하나 우연히 보게 돼요. 그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제가 꽂힌 단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소액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 광고물을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퇴근하고 분양 사이트에 가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지식은 저는 완전 밑바닥 수준이어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데, 소액이라도 뭔가 지금 이 시점에 자산에 넣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은 뭐라도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어렴풋이 하고 있는 찰나에 그거를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말에 한남동 모델하우스 겸 분양사무소를 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자주 접했던 부동산은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주거 목적으로 저는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하려고 계속해서 한 1년 넘게 주거용 오피스텔들을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역세권에 있는 웬만한 오피스텔들은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해에 준공을 하고 실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신축 오피스텔까지 웬만한 곳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피스텔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실거주 소비자의 관점으로서의 집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은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투자용으로 공부를 한 거는 아니었어요. 오피스텔이랑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법이 접촉되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생숙 분양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나중에 이거를 수익형으로 운영을 해도 되고 원하면 오피스텔로 변경해서 실거주를 해도 된다는 말에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바로 계약을 해버립니다. 완전 머리에 꽂힌 거예요. 사실 IFC몰 가서 제가 옷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여러 번 입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3억짜리 부동산 자산을 구입을 하는데 이건 무슨 쿠팡에서 생수 사는 것처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미친놈처럼 계약을 한 거죠. 이렇게 리스크가 큰 상품을
덜컥 사버린 겁니다. 제 인생의 첫 투자로. 물론 제가 뭐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나만의 기준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어요. 당장 계약금 3천이면은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0%의 중도금 대출을 하고 2년 동안 어떻게든 잔금을 마련하고 2년 뒤에 마련한 잔금을 내고 중도금은 대출을 갈아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지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철 2개, 3, 4호선이 충무로역이 연결돼서 그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었고, 완공대에는 2023년에는 저는 분명 코로나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막혀있던 항공길이 뚫리고 응축됐던 전 세계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중국인과 해외 관광객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 오피스텔들을 보러 다니면서 나름대로 월세 수요가 강한 곳들의 공통된 조건들을 좀 알 수 있었는데, 크게는 출퇴근에 용이한 지하철 역세권인지, 이게 진짜로 중요하고, 단지가 크거나 내부에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코스로 따졌을 때 고층이면서 뷰가 좋은 자리인지, 그리고 주차가 편리한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은 브랜드 건설사에서 지은 지하철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냐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계약한 생숙은 입지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상품이에요. 물론 주차가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단점이긴 한데, 충무로역에서 차 없이 출퇴근할 사회 초년생의 여성 직장인들, 그리고 그 인근 대학생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손해는 안 볼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서울 밀집 현상이 가속화되면은 서울 하늘 아래서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증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느낌으로 제가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흘러서 2023년이 돼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도 갈아타보고 취득세도 내보고 정말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들을 배워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결과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했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용도 변경을 한다는 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그 와중에도 용도 변경을 한 곳은 정말 소수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했고, 숙박 운영을 해줄 업체에게 제가 분양받은 방을 위탁을 해주고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로 세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 첫 달인 5월에는 대출 이자 대비 마이너스 정산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3%에서 4%대의 정산 이익을 받다가 최근 3개월은 6에서 7%대의 이익을 정산받았습니다. 제가 분양한 평수를 오피스텔로 내놓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이익률이긴 합니다. 아무리 높게 받아도 월세 120에서 130만원 정도 받을 텐데, 정산이익으로 최근에 180에서 20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2023년에는 전 세계의 항공길이 뚫렸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K컬처의 붐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에서도 한국으로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미국, 유럽, 그러니까 서양권에 있는 관광객들도 한국으로 여행을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 덕에 충무로역에 위치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예상한 이익률의 수치를 상회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2021년에 분양한 상품 중에서 운영 수익률이 6에서 7%가 난다.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도 하고 참 여러모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첫 부동산 투자가 생활형 숙박시설로 되어서 순항 중에 있긴 한데, 사실 그 당시에 분양된 수많은 생숙들의 참담한 결과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쁠 수만은 없고, 생숙이라는 부동산 상품의 매력도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현 시점에 사실상 매도를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 수익률을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수분양자들이 운영사랑 잘 협력해서 운영을 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품의 핵심 지표는 객실의 가동률이에요.
그래서 평일과 주말 모두 빈객실 없이 얼마나 방이 꽉꽉 찰 수 있느냐인데, 이게 곧 서울로의 출장 그리고 여행객들의 숙박 수요의 지속성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물론 큰 방향으로 볼 때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서울 밀집 현상은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점차 내국인의 소비 활동만으로는 국가 경제력을 계속 갖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여행 유입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민족 국가로 개방을 하고 나아가면서 자국 내 소비까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경제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양보다는 질의 성장을 이뤄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브랜딩이 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서 이 전 세계의 상품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자체가 브랜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K컬처가 계속 브랜딩이 돼야 우리나라의 그런 길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사실 서울의 핵심 입지에 외국인 여행객 수요를 위한 부동산 상품의 가치는 지속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렇게 제 인생 첫 부동산 투자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